항상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풀에 제가 지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영화에서도 그 대사 나오는데 제대로 끝낸 적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맞아. 스테파니 입장을 좀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스테파니한테 그런 얘기하죠. 너는 제대로 끝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앞에 엄마 얘기하면서도 스테파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뭘 끝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스테파니한테 화낸 건 결국 엄마한테 화낸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스테파니는 점점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닌 걸로 좀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스테판의 엄마도 남자친구랑 잘 되다가 결국엔 나중에 헤어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것도 보면서 이제 스테판은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엄마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엄마로서의 그게 아직도 엄마를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이제 아예 엄마로서의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스테판은? 어떤 부분에서요? 그 저기 뭐지? 그 엄마가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자기는 엄마랑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자기가 힘들 때 엄마는 항상 도움이 된 적이 항상 없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대사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 스테파니 엄마한테 어릴 때 이혼했을 때 아빠 따라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멕시코로 떠날 준비를 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뭔가 성장을 할 준비가 됐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스테파니한테 가서 모진 말을 막 뱉어내잖아요. 뭐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변하나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싫었거든요. 이 싫은 장면이 너무 많은데 네. 마지막에 그 장면이 너무 싫은 거예요. 스테파니한테 그 하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미 가기도 정했잖아. 근데 스테파니 하는 그 야한 말들은 진짜 야하다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불어로 얘기하잖아요. 네. 네 뭐를 빨고 싶어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자기가 할 줄 아는 말이라 할 줄 아는 불어라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게 행위를 하고 싶어서 하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스테판이 전반적으로 왜 좋아하는 여자한테 뭔가 같이 자자 이런 사인을 잘 안 보내는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사실 그냥 얘기를 할게요. 네. 젖꼭지를 빠는 것도 사실은 아기 때부터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그래서 유아적인 행태네. 결국에 그런 느낌이에요.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사실은 젖꼭지 말고 빨 때는 많거든요.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저는 처음에 나는 솔로다처럼 생각했는데 얘는 나는 솔로다가 아니라 금쪽이로 바뀌었네요. 애 철딱선이 없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얘가 나는 솔로에 나와도 나오기 전에 이제 금쪽이가 달라졌어요로 가야. 그렇죠. 스테판은 지금 계속 이제 등장할 때마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네요. 근데 뭐 욕 먹으라 안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요. 근데 이거 연애와 꿈의 관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연애와 꿈도 어느 정도 또 연결 관계가 있죠. 왜 절 쳐다보시죠? 저는 이제 네. 현실과 꿈의 얘기를 했으니까. 전 연애와 꿈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제가 얘기해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꿈도 사실 욕망의 발현이라고 보고 연애도 사실 욕망의 발현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못 가진 부분, 뭐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뭐 욕망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상대와 만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 같은 느낌이 없는 사람과 연애 감정을 느낀다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욕망의 대상을 찾는 행동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연애 상대에게 내가 바라는 것과 꿈에서 표현되는 것이 비슷한 양상일 수 있다. 혹은 본질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생각은 나만 했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빌버님은 이제 연애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뭔가 그 연애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 특별한 게 본인의 부족한 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런 걸 좀 어.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동정하는 연애는 별로 안 하는 편이고 뭔가 저 사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에게 좀 관심을 표현하는 편이라 내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되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제가 좀 그런 면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태도는 정말 이쁜 말이라서 참 좋지만 한꺼풀 벗겨 들어가 보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있다 하면 내가 없는 거니까 존경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대상을 존경하는 편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좀 없는 모습을 바라거든요. 왜냐면 MBTI로 말하자면 조금 외향적이었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근데 또 너무 외향적이면 안 되고 약간 반반 정도? 네, 좀 나보다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사귈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길 바라죠. 네네. 그러니까 서로 달라야지 이 관계가 오래 간다고 하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연애와 꿈이 또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 현실이 있으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어떤 기준이나 뭐 필터를 놓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완전 좀 약간 왜곡시키거나 조금 약간 흥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꿈이나 아니면 연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어떤 차분한 감정 상태, 아니면 평상적인 감정 상태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게 만약에 사람들이 대부분 일생에서 대부분 하는 인식이라고 하면 꿈을 꿀 때나 아니면 연애를 할 때는 좀 다르잖아요. 기분 좋게 받아들이거나 연애가 만약에 잘 될 때는 모든 일이 좀 좋아 보이고 막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스스로를 속이는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그 사람의 상태와 꿈을 꾼 상태 혹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애랑 꿈이요? 네, 저는 약간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인식의 틀을 조금 왜곡시켜 놓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꿈을 표현할 때 굳이 연인과의 관계를 좀 많이 묘사한 게 다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다남님은 어떤가요? 어떤 이성한테 좀 관심이 갑니까? 어떤 이상이요? 네, 일단 국적이 1번이어야 된다. 너무한가요? 이건 좀 빌드업이 좀 티가 났나? 빌드업이 너무 티났어. 너무 너무 티났어요. 빼고 국적 빼고. 네. 저는 지금 제 와이프를 좋아했던 거는 저를 제 자신으로 있어주게 만들어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You complete me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조커와 배트맨 관계 아니고. 네, 그냥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저를 받아주고 이제 뭐 그런 뭐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너는 뭘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 아니고. 너는 이거 아니고 너는 좀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저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제가 잘못한 게 많았는데 그런 거 있더라도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넌 이래서 정말 안 돼라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편인가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정말 실망을 했었을 때는 이제 나는 뭐 기대를 안 해라는 정도. 그건 좀 슬프지 않아요? 슬프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 자체에서 뭔가 필터를 하는 거지 저한테 막 몰아붙이듯이 뭐라 한 적은 없으니 화를 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 아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존중해주는 느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뭔가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네. 그래서 나를 태도, 그러니까
나를 존중 있는 태도로 대해주니까. 네, 나도 그래서 어떻게 뭐 더 조금 더 해야겠다. 한 번 더 제가 생각하게 되고, 그 뭐 제가 어떤 한 행동이나 음. 뭐 앞으로 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좋아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라 와이프분이 그렇게까지만 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그쵸. 소리를 지를 네,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이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역설적으로 네. 좋아하는 만큼 이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위해서 좀 맞춰줬으면 좋겠죠. 이런 욕망들은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네, 두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완벽히 똑같이 내가 서로가 원하는 만큼 행동해줄 네. 수 없다는 걸 인정해줄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맞춰줘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농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넌지시 이제 물어봤었어요. 네. 이제 뭐 그때 한창 이제 뭐 한국 뭐 국제적 커플이나 네. 국제 결혼이나 이제 그 안에서도 특히 뭐 한일 커플이나 그런 한일 부부들이 많으니까 아내한테 나 일본인이었어도 결혼했을 것 같아라고 물어봤는데 일본인이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네. 의외다.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상처받았거든요. 왜? 라고 했는데 그냥 한국인이라서 결혼했어 라고 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한국 남자를 좋게 본다는 뭔가 있다는 거네.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나중에 계속 곱씹어 보니까 물론 저만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저랑 아내랑 시작했을 때 잘 그 원만하게 순탄하게 흘러갔었던 이유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본 적 있어요. 국제 커플이 의외로 더 안 싸우는 게 애초에 다를 거라는 전제를 하고 웬만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네.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과 나는 다르다가 먼저 선행이 되니까 먼저 일단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깔려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같은 커플끼리는 오히려 이 사람은 당연히 이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예상하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좀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네네. 내 말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쵸. 것 때문에 한번 그쵸. 참는 것도 있고. 네. 좋은데요? 좋은 장점이 있네. 또. 네, 그게 그러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해도 서로 완전 상처 주면서 잘 싸울 수 있거든요.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빌버님 잘하시겠네요. 기가 막히죠. 저는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그래요. 포인트를 잘 알아서. 웬만하면 듣기 좋은 말만 해주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듣기 나쁠 말이 뭔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쵸.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길 가다가 도로에 구멍이 파인 데가 어딘지 알아야지 피해 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모르면은 그걸 밟는 거고 그 어디가 그렇죠. 방지턱이 어딘지 맞아요. 알아야 맞아요. 피해 가는 것처럼.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 저도 생각에 없던 일본 여행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잘하셔야죠. 일본은? 네. 아니 오히려 굳이 안 배울 생각이 굳이 안 배울 생각입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 여자. 네?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 여자. 네 이렇게 저를 외국의 길로 끌고 가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좀 신선한 포인트네요. 네, 그냥 국제 결혼이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는 커플일수록 상대방을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군요.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적이 같으면 더 상대방에게 나와 똑같아질 것을 요구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공유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맞아. 네.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그렇군요. 국적이 벽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안전장치로도 될 수 있다는 거는 신선한 깨달음이네요. 팟캐스트 해가지고 건물 사자. 그래서 가시죠. 지금 수익은 2,293원 원. 어제 좀 이렇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은 연인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서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것 같고 근데 사실 다 중요하지만 뭐 편안함도 중요하고 신뢰도 중요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친구를 맺으면서도 중요한 기본 인간적인 좋은 것들이고 친구의 기준과 좋은 연애 조건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죠. 네. 오래 가려면. 네. 근데 이성관계는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끌려야 만나요. 아, 이건 그건 어쩔 수 없어. 중요한- 이건 진짜 음, 본능적인 그쵸. 거라 맞아. 그게 제외가 되면 사실은 앞에 뭐 인간성이 아무리 좋고 이래도 연인으로 발전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상 이제 섹시함이라는 단어를 잘 꺼내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지. 전 섹시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환장해요. 제일 네.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섹시함이 뭐 이른바 인스타그램에 벗은 거 말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섹시함 말고 1차원적인 말이 그런 거 아니라 말고. 네. 그러니까 각자의 섹시함을 네. 느끼는 포인트는 다른 거니까 어쨌든 간에 섹시하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얘기가 잘 안 되지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그렇죠. 오다미도 이제 한 섹시하니까 또 이렇게 그죠? 아닌가요? 결혼했으니까 또 그렇죠. 네. 네.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섹시 포인트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요. 매력 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그럼 순화해서 한번 물어봐. 아니요. 거봤어. 왜요? 왜 거부한다고? 그냥 자기 장점 뭐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데? 아니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내분한테 물어본 적 없나요? 아니면 듣고 얘기를 안 해줘요.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그냥 날 왜 맞는 거야 도대체? 근데 또 말해주면 의식하니까 말 안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요게 좀 이성에게 매력으로 좀 되는 것 같다. 이성으로 매력이요? 그냥 얘기를 많이 하는. 근데 그건 이성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 네. 거요. 그런 건 얘기를 잘하면 또 될 수도 있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겸손한 또 아니요. 겸손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네. 그래 오늘 조스님이 느끼는 혹시 나는 이런 이성이 좀 나한테는 좀 섹시하게 다가온다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육체적인 매력이 중요하죠. 좀, 네. 지금 오늘 녹음하는 중에 가장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네. 진짜 이 영상으로 볼 수 있었으면 또 얼굴 가리고. 장난 아니었는데. 네. 너무 좋아요. 난 이런 거 이렇게 얘기 많이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좋아하죠. 저도 사실 좋아하죠 사실. 저는. 그쵸. 네.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네네. 네. 언제까지 그 자꾸 우려먹을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니 그거는 나이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쵸. 나이랑 상관이 그래? 없죠. 네, 오히려 네. 제 느낌엔 더 좋아할 수 있어. 네. 네, 싱싱한 육체가 좋죠. 아니 이건 너무 진짜 솔직해서 너무 좋다. 진짜로 저는 그거 되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막 식스팩에 막 팔에 근육 빵빵빵 있는 사람만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적 아름다움도 너무 다양하거든. 그 사람이 느끼는 신체적 아름다움도. 근데 저도 뭐 그거 내가 느끼는 이성은 그러니까 내가 이성에게 느끼는 신체적 아름다운 모습의 형태를 뭐 말로 묘사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도 그냥 뭐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여성을 바라볼 때 그 여성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여성의 모험이 있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네, 그거를 항상 이제 안 얘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왜곡들이 생기는데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육체. 왜냐 거기서 끊기셨으니까 네, 이어나가야죠. 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운동을 할 때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어떤 활동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 같은 걸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뭔가 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이게 또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고 하네요. 네, 일단.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좀 외향적인 성격이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조금 밝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밝은 성격이 아니니까. 그렇지. 네, 같이 이렇게 우울해져 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생각 거기까지 막 이렇게 좀 약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좀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건 중요한 것 같아. 네, 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좀 그거 하죠.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다른 거 있을까요? 좋은 연인의 조건? 저한테는 편안한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왜냐면 긴장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친구들을 만나도 약간 조금은 긴장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섹시하면서 편안하다는 사실 좀 아까 어렵죠. 성적으로는 긴장감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편안하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뭐 완벽하게 이해. 뭐 했습니까? 저요? 네. 제 아내가 완벽한 결정체죠. 그래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필버님은요? 저는 일단은 그 뭐 공통적으로 동의한 거는 이제 섹시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좀 웃긴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은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 이제 밝은 모드를 켜는 쪽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그렇게 텔레토비 마냥 이렇게 막 즐겁고 막 다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상당히 띠껍게 보는 눈인데 아, 저 새끼 또 지랄하네. 속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아, 저것도 그냥 또 속마음 안 그런데 막 또 거짓말하네. 이런 생각을 어떤 시니컬함? 저는 이렇게 다크하진 않은 것 같고 막 침울하진 않은데 시니컬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내려 낮추고 좀 이렇게 유쾌한 쪽을 좀 꺼내는 편이야. 근데 묻어나잖아요. 이렇게 농담도 약간 시니컬한 농담을 하는 편이 되잖아요. 그게 숨겨지지 않는데, 근데 저같이 그런 시니컬함을 상쇄해주는 진짜 맑은 분들이 있더라고. 정말 해맑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시니컬함도 뭔가 막 해맑게 해서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참 좋더라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살다 보면 참 저 사람 참 그거 맑다. 네, 맑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랑도 상관이 없어. 그런 어떤 애티튜드로 살아온 인생들이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도 이상형. 그러니까 이상형 얘기가 돼버렸네. 연인의 조건이랑 조금 다른데 이상형이랑.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연인의 조건이. 네네네. 네. 그렇죠. 연인의 조건이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뭐 연락 빈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괜찮죠. 아니면 신뢰감을 주는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연락 문제도 되겠죠. 연락에 대한 태도. 연락은 어떠세요? 자주 하는 편이 좋으신 건가요? 연락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저도 성의를 보시는구만. 저도 막 쓸데없이 이모티콘 주고받고 이런 건 좀 딱질색이고 귀찮고. 그렇죠. 이모티콘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모티콘만 쓰는 사람도 뭔가 좀 무시받는 느낌 들 때가 있죠. 네. 그냥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수준이면은 뭐 괜찮죠. 대화면은. 그러면은 이제 빈도보다는 그 깊이. 저는 뭐 저도 쓸데없는 말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에도 이제 하루에 연락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루에. 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걸까 지금?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통화를 하는 편인데. 예. 하루에 한 번. 그렇죠. 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폰포비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여자친구나 뭐 연인과의 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는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필터링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물론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제가 많이 함부로 하는 다듬어서 그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제 친한 사람한테는 이제 편하니까 이제 문자나 이제 톡보다는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인이라는 네. 건 사실 그런 관계니까 네. 불편함이 없는 관계가 되는 뭐, 거니까. 뭐 연락 빈도수로 하면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뭐 조건도 이제 뭐 화해도 되지 않을까요? 화해할 수 있는 뭐 영원히 안 싸우는 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를 하냐? 이거 어떻게 화해하는 게 좋으신데요? 저는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아, 하루가 바로 지나고 막 애교 떨고 막 이렇게 풀고 아, 싫어요. 싫어요. 네. 하루가 지나고 이제 대화가 일단 돼야 되는구나. 네. 차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너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나는 좀 마음이 그랬고 뭐 이런 식의 대화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돼야지 풀린다고요? 네네.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막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과는 싫어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게 아무리 애교로 보여도 애교를 이제 뭐 제가 할 때도 있고 네네. 상대방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 정부가 사과를 좀 대부분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듯이 많이 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못했죠. 네, 바로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에 드는 답변을 좀 얻었습니다.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신뢰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력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무 신뢰만 있어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저 사람의 매력은 없지만 신뢰도는 높아. 이런 거는 또 연인 관계가 안 되거든요. 무슨 뭐 은행도 아니고 그죠? 맞아. 어디 뭐 돈 맡길 것도 그쵸. 아니고 네. 그렇긴 하죠. 저도 신뢰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거짓말은 굳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한다는 거 아니고 사람은 이상을 하긴 하겠지. 네네네. 만 상처 주는 거짓말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뭐 거짓말을 했을 때 뭔가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한 어떤 특별하게 뭐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그 대화의 스킬 정도로 녹일 수 있는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거짓말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이 진실을 말하기에는 조금 찝찝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거짓말로 돌려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짓말 모든 했을 때 나쁘지만은 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나쁘기만 빌바오님이 알아도 아니 뭐 눈치채도 그냥 네, 뭐. 넘어가네. 네. 어때요, 조스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근데 진실을 가리려고는 하진 않죠. 어차피 들키게 돼 있으니까. 저도 뭐 거짓말은 친구 관계에서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왜 거짓말에 대한 또 이거는 다음에 또 깊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면 적절한 거짓말을 안 하고 하면은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좀 너무 많은 그렇지 않나? 설명이요? 네.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네. 싸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거짓말로 대충 이제 넘겨서 너나 나나 감정 소모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근데 그 결국 쌓이지 않나요? 그게. 그쵸. 자주 하면 들키고 또 쌓이고 하죠. 그렇죠. 내가 뭐 거짓말을 뭐 우선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뭐 또 너무 잦은 빈도 아닌 선에서 섞어 쓰는 것도 뭐 그게 나쁜가 라는 생각을 해요.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매번 뭘 하고 있어라고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하지 이제 않고 넘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외출을 했을 때 나 어디 뭐 하러 이거저거 하러 나가까지 말하면 좀 귀찮으니까 볼일 보러 나가 정도?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이 정도는 뭐. 그냥 나갔는데 왜 나가? 뭐 하러 나가? 그러면 그때는 얘기해줄 수 있죠. 예. 그렇죠. 이제 세세하게 물으면 대답할 수는 있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물어보기 전부터 내가 오늘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러 나가라고 그것도 얘기하면 오히려 더 싫은 것 같아. 네, 맞아요, 적절한 맞아요. 그거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이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해? 이러는데 그냥 오늘 그냥 맥주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 맥주 사러 가. 그래. 얼마 샀어?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나는 내 용량은 뭐 4캔이야. 그러면 4캔을 산다고 하지만 여자친구가 항상 4캔은 많아. 2캔만 먹어. 라고 얘기하는 대화가 그 전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그래 너 말대로 2캔만 샀어라고 얘기하고 근데 나는 4캔을 먹고 싶으니까 4캔 먹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네. 뭐 이 사람을 기만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이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적절하게 네.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정도의 거짓말을 제가 얘기하고 싸움이 아니라 잔소리. 어떻게 보면 뭐그 정도는 네, 피할 잔소리까지, 수 있잖아요. 네. 잔소리감을 피할 수 있는 거짓말 정도는 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상대방이 대충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사실 뭐 4캔 먹었는지 2캔 먹었는지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확인하는 순간 이제 찝찝해지는 거 아니에요. 둘 사이가 그런 거는 이제 안에 넘어가 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 그쵸. 거짓말 거짓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 새끼는 그 새끼 4캔을 먹겠지만 굳이 캐묻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근데 이거를 나 4캔 먹을래 라고 바로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은 상대방도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게 있기 때문에 4캔 먹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거짓말로 그냥 나 그냥 2캔만 샀어 라고 얘기해 버리면 상대방도 그래 그냥 2캔을 산 걸로 믿어주면 내 그러니까 뭐 싸움까지는 안 나겠지만 뭐 대충 뭐 서로 감정 상할 일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냥 이런 정도의 거짓말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이상을 넘어가는 어떤 거짓말을 달고 사는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죠. 네. 네. 연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제 다 모든 연인이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연인 관계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약간 좀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왜 방금 빌보님 얘기하셨듯이 어떤 것도. 아까 뭐 4캔 먹으려고 해 하면 너무 많아 2캔만 먹어. 뭐 그런 경우 있죠. 제한을 하는 네, 거잖아요. 반대로 제가 여자친구한테 잔소리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네. 너 운동 좀 해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저는 좀 많이 그런 거 하는 편이라 그런 게 있죠. 네. 좀 많은 편인가요 보통 조스님은? 잔소리 하는 거요? 네, 어때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네, 잔소리를 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냥 아예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사실 별로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렇게 막 냉정하게 할 수는 어렵잖아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잘못하다가 참견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문제면 사실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연인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 단점이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면 헤어지면 또 그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쿨하기 때문에 그냥 좀 냅둔 굳이 스타일이구나. 네. 그럼 그러다가 이제 카운트가 새기는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 저건 그쵸? 좀 내 그래, 스타일 아니네 있다니까. 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게 얘기는 안 됐어요. 하는데 이제 생각은 카운트를 세. 그러니까 근데 좀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려고 해요. 왜냐면 나랑 다른 사람이고 나랑 다른 성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성별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있죠. 남자는 네. 육체적인 속도가 더 여자보다 빠르고 이런 것처럼 네네. 그리고 또 변화는 되게 느리거든요. 뭔가를 수용하는 거 여자보다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이제 보죠. 그렇구나. 그럼 어떤 거에서 이제 그 감점 대상이 되나요? 왜냐면 이제 조스님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고치는 조스님 게 아니라 감점인 거죠. 오늘 뭐 조스는 남자친구 찾기 특집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감점이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되게 채점하는 사람 같잖아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네. 좀 게으른 거 좀 싫어해요. 파워 J라서. 그거는 아닌데 네. 그냥 게으른 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잘 없긴 하죠. 근데 여자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근데 게으르다는 기준이 각자 사람 기준이 조금 그렇긴 다르니까. 할 일 있는데 뭐 한없이 뒤로 미루거나 뭔가 음. 자기가 할 일 있는데 그 좀 약간 책임감 부족해 보이거나 뭐 약간 무기력해 보이거나 이럴 때는 좀 싫죠. 할 일 열심히 챙겨가는 거는 사실 뭐 이건 남자 여자 다 떠나서 다 중요한 거. 맞아요. 적당히 이제 각자 삶을 잘 영위해야죠.
너무 또 일만 해도 멋이 없지. 빌버님은 이제 어떤 게 그 좀 싫어지게 되나요? 싫어지는 포인트. 네. 싫어지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 편하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적절한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과한 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와의 데이트 시간이 그래도 뭔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고 긴장감 있게 좀 와줬으면 네. 좋겠다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막 너무 편하게 있고 나 만나고 이런 것들에서 나에 대한 예, 예. 생각이 없나?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사귀든 적게 사귀든 그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냐 안 여기냐는 태도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 그런 옷가짐 하나하나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래봤자 제가 또 뭐야 친구들보다는 뭐 많이 꾸미진 않지만 근데 저도 제 나름의 꾸밈이랄까 네. 뭐 정도는 하고 나가니까 그런 거는 좀 중요하지 않나.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아까 말한 그 섹시한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감점이라고 하면 맘먹으면 많죠 뭐. 그렇지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감점하고 하겠습니까만. 뭐.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우리 연기 팟캐스트로 좀 넘어갈까 이제. 그래요. 뭐 이런 역시 영화 얘기는 짧게 하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재밌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 이어지는 거죠. 네, 다 이어지는 거죠. 네, 다 이어져요. 네. 음. 이 애가 만약에 스테파니가 맨날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털모자 그거 맨날 쓰고 그 진짜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 털모자 진짜 진짜 버려버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뭔가 좀 불리하면 막 털모자 쓰는 것 같기도 해. 털모자 일단은 그 확실히 파리가 그렇게 또 추운 동네도 아니거든. 그 정도 모자 쓰는 게 맞아요. 아닌데 그 모자 맨날 쓰고 옷 똑같이 입고 맨날 자켓 똑같은 거 입고 이런 것들이 좀 네. 그리고 금방 들킬 거짓말을 뭐하러 해. 바로 그 옆에서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야 스테파는.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네. 자, 그 크리드 편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들어보셨나요? 크리드 편? 안 들었어요? 크리드를 아직 안 봐가지고. 안 보고 들어도 재밌어. 진짜요? 그거는 영화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래요? 네, 들어보시고. 어... 크리드 편은 거의 크리드 얘기 거의 안 해요. 네, 몰라도 상관없어. 일단 안 보고 들어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 팟캐스트에서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건 안 좋다. 영화 팟캐스트에서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저번 주 에피소드 너무 별로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좀 깊게 가는 주가 또 있으면 그쵸.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쉬어가는 주도 있고 롤러코스터처럼. 뭐 한 2번 연속으로 좀 그냥 영화 얘기 좀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네. 그러니까 영화 방송에서 영화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대화 자체가 재밌어야 되니까. 네. 뭐 영화를 가운데 놓고 재밌을 수도 있고 영화 좀 치워놓고 딴소리 했을 때도 재밌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크리드 편은 안 들었네. 왜냐하면 그 네. 로키에 그쵸. 대한 그거니까 또 로키도 봐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 자꾸 무겁게 들어요. 하여튼 들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날 컨디션 좀 좋아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날에 비해서 오늘은 이제 그때가 컨디션이 A라고 하면 오늘 한 B 정도? B? 네. 저번 주는 무슨 C? C.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 얘기 그래도 안 하지 않습니다. 영화 얘기 합니다 또. 그렇죠. 짤 만큼 짰어요. 그래요? 네. 그건 맞아요. 영화 얘기는 하나 남았어. 이렇게 이 수면의 과학처럼 뭔가 기승전결이 분명하지 않은 영화들 있잖아요. 뭔가 진짜 이 영화처럼 꿈꾸는 것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의 가치는 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들은 사실 뭐 아까 로키, 크리드 얘기했지만 기승전결이 확연하잖아 그거는. 네. 뭐 힘들었던 로키가 복싱으로 일어서서 뭐 타이틀을 차지하고 뭐 성공한 왕도의 이야기 뭐 그런 거. 이란데 이건 사실 기승전결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 공간도 계속 반복되고 그쵸. 뭐 대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도 솔직히 저는 그 둘이 말 타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말이 애매하다는 거에 열린 결말도 포함인 건가요? 아니요. 결말이 애매한 건 아니죠. 그 조금 다르지 좀 않나요? 다른 것 같아요. 열린 결말이랑 제가 말씀드린 기승전결이 막 분명하지 않은. 아, 근데 열린 결말도 좋은 결말의 선택 중에 하나죠. 뭔가 열린 결말인데 되게 웅장한 열린 결말도 있는 것처럼. 근데 열린 결말은 보통 영화 내내 그런 거를 이제 좀 심어두고 열린 그렇지, 결말을 하잖아요. 이제 짐작이 되지. 그쵸. 열린 결말을 내놓고 이제 관중들이 이제 앞에 심어놓은 걸로 인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근데 이건 해석이 안 되니까 수면의 과학.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우니까 네, 화가 나지 않아. 그냥 뭐 꿈인 건가? 제가 생각하고 그래 마지막에 뭐 얘 혼자의 꿈인 거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면의 과학 같은 영화가 잘 없잖아요. 대부분의 상업 영화라고 하면 사실 기승전결이 다 있고 그다음에 결말도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고 메시지도 확실하고 또 뭔가 한 번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최대한 없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 아니면은 뭐 일부러 좀 그 이해의 난도를 낮추고 그냥 볼거리로만 막 채운다거나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하는데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가치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냥 슴슴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던져지는 어떤 이미지들 갖고 내가 뭘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미셸 공드리 감독이 뮤직비디오로 네네네. 시작한 감독이고 CF로도 많이 찍은 감독이잖아요. 뮤직비디오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네, 뮤직비디오처럼 생각을 하면 네. 그냥 쭉 보다 영상미 보고 그냥 뭐 캐릭터 간에 이제 뭐 인물 묘사 보고 그냥 뭐 몸에 맡기면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좀 한 10분으로 줄이고 뭐 브리팝 같은 거 좀 틀면 뮤직비디오처럼 보일 것도 같은 느낌이지.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 푸파이터즈 뮤직비디오 만들다가 영감 받았대요. 그 실제로 그랬구나. 네네 실제로 그랬대. 락 밴드죠, 푸파이터스. 네네 그 너바나의 드러머로 있던 데이브 그롤이 네. 따로 이제 밴드를 결성한 게 푸파이터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마이크에 다 떨어져 있어요. 잘 들어갔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되게 유명한 밴드예요. 근데 이거 독립 영화들 왜 보러 가면 이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부국제 같은데 가도 보면 와 이런 것도 영화구나 싶은 영화들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많이 힘이 들어간 영화고 막 보면 정말 내가 보던 영화들이 나를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쏟아 부어 나오는 영화들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먹었던 게 떡볶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그냥 그냥 떡 하나 찍어 먹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아무 양념 없이 떡만 나오는 영화들이 있구나를 제가 독립 영화들 보면서 느낄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오히려 좀 담백하니까 혹은 뭐 내가 못 경험한 이미지들이 막 쏟아지니까 오히려 자극이 되는 느낌이 많아요. 왜냐면 흔하지 않으니까 이런 스타일들이.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는 데는 좀 힘들었는데 보고 나서 뭔가 이야기거리가 뭐가 있을까 혼자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는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막상 뭐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뭔가 잘 빠진 상업 영화 같은 것들만 영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집에서 볼 때 정말 그냥 그 흐름 타듯이 영화를 봐서 이해하기가 뭐 각자 다르고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런 영화를 더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제 뭐
좀 진지한 생각일지도 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화도 길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네. 근데 이 영화 길이는 그래도 긴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거의 다 2시간이 네네. 기본 세팅이니까. 근데 이렇게 영화 안에 이제 기승전결을 확실하게 안 끌고 가면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뭔가 하나의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야 좀 사람들이 좀 오랫동안 자리를 안 떠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도 좋지만 너무 좀 심하다 이런 거요? 요즘 그러니까 이러면은 관객들한테 예면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네. 흥미가 뭔지 알겠네. 없지 않을까. 이제 보는 사람만 보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 혹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에 제일 포인트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현실과 격리된다는 게 먼저인데, 네. 그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2시간 동안 현실과 떨어져서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네. 근데 그 의미를 이 수면의 과학은 좀 살려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뭔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좋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면. 근데 이제 요즘에는 됐고 결론만 말해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사회가 요양 유튜브처럼. 요양 유튜브도 있고 심지어 그 요양 유튜브마저도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뭐 쇼츠가 다 쇼츠로 보고 하이라이트 쉽게 말하면 하이라이트인 거죠. 예, 핵심만 다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그래서 이 영화의 핵심은 뭔데? 라고 자꾸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서 출발되는 것들인데, 근데 오히려 이 강박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뭔가를 보긴 보니까 시간은 가지만 남는 게 없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려고 했던 선택들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알아야 될 정보가 많고 볼 것도 많은 이 세상일수록 오히려 정말 집중해서 하나만 봐야 되지 않나. 네, 그 하나만 보면서 결국에는 깊게 자기 깨닫고 네, 자신만의 자기 해석을 찾고 이런 거. 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런 게 핵심만을 바라는 시기에 그래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영화의 가치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런 영화만 주로 보셔서 잘 모르나? 아니에요. 잘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거 그래도 재밌게 봤었던 게 꿈은 되게 무의식적이잖아요. 뭔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도 없고 약간 심상만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어쨌든 시각적으로 구현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땐 진짜 놀라웠고 이런 영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고 사실은 2번째 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재미있지 않긴 했지만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영화도 있다는 거. 예술 영화로서.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시간 해봤고 뭐 소감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시죠. 사실 100회 특집에 나오고 싶었는데 왜? 네가 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구구라는 이 구구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의미가 있죠? 뭐 완벽 뭐 100이 완벽이라고 치면 그 가기 전에 과정 물 끓기 직전의 온도 뭐,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못 끓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죠. 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2자릿수로서의 마지막 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100회는 이제 시작인 거고. 네. 맞아요. 이게 오히려 풀방이다. 이게 꽉 찬 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새로운 그러니까 그 21세기의 시작이 네. 2000년부터니까 그쵸. 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 근데 21세기의 시작은 2001년부터입니다. 바보야. 찾아보면 그게 맞지 않나?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로는 네. 2000년대부터 21세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냐면 이제 그 숫자가 바뀌니까. 숫자가 바뀌어서 이제 다 끝날 거라고 근데 생각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죠. 네, 네. 2001년에 맞죠. 왜냐면 0년이 없으니까. 네. 1년부터 있는 거니까. 그쵸. 의미 부여를 하시려고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뭐 그래요. 알았어요. 뭐 본인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해 주신 거는 그래요. 뭐, 네. 제 고맙습니다. 마음이니까. 네네. 네. 뿌듯하게 생각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조스님은요? 저 재밌었어요. 네,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네. 나사님도 그렇죠. 우리 여기- 언니야 믿고 왔는데 여기 언니가 사라져갖고. 내향형 내향형 한 아니 분이랑 내향형 치고 좀 네. 재밌는 편이에요. 제가. 아 그래요?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좀 튈까도 걱정을 고민을 조금 튈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사실 어제 영화 못 봤다 이러면서 할 수도 있죠. 저는 그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평소보다 책임감 갖고 우리 오답도 그렇고 저도 텐션을 조금 한 단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오답님이 좀 그런 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맙네요. 네. 아니요. 이제 약간 적응이 된 거예요. 아 정해졌다고요? 네. 이제 빌바오님이랑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어느 수준에서 내가 애가 또 매국 프레임을 씌울지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네.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좀 해주세요 이제. 네. 네. 아까 약간 저기 겉핥기 사과로 네. 거기서 외국이 들어올 줄 몰랐죠. 그건 좀 신선했죠, 그죠? 네, 그거는 좀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나가 생각해도 네. 좀 신선하게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각도였어요. 아, 근데 사실 자기가 친 그 드립에 본인 만족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아니지 만족 회원 왜안 줬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그쵸. 못했다. 네, 네. 잘한 건 잘한 거니까. 그렇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영화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바깥으로 많이 꺼내려고 했는데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이야기가 좀 흥미롭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요. 고생하셨어요. 사요나라 해주세요. 사요나라. 네. 그리고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할까요? 일본어로 해요. 네 상관. 해주세요. 채널登録 오네가이시마스. 네, 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